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오늘 연설을 통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노동시장의 냉각이 여름 초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며 통화 정책을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주 연준의 빅컷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0.5%포인트 높고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사이에 절충안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과도하게 완화된다면 추가 빅컷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은 올해 연말까지 뉴욕 증시의 조정 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스티펠의 한 전략가는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버블과 광란의 시기에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4분기에 S&P 500 지수가 5,000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4배에 달하는 실정을 지적했으며 더불어 대형주, 성장주가 가치주에 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상황이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던 지난 2000년 2월과 2020년 8월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14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재개하면서 금리를 기존 1.95%에서 1.85%로 10bp 인하하고 745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7일물 역 RP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1,601억 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난주 빅컷 금리 인하의 배경과 또 추후 금리 경로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를 또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또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이슈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S&P 글로벌과 함부르크 상업은행이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 및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9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2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40.3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며 업황 악화를 주도했고 서비스업 PMI도 50.6으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업황이 더욱 심하게 위축되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고 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감원이 두드러졌다며 독일 산업의 쇠퇴로 PMI 수치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9로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의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7개월 만으로 이는 제조업 PMI가 9개월 만에 최저치인 9월 44.8로 서비스업 PMI가 7개월 만에 최저치인 50.5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함부르크 상업은행 측은 유로존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으며 신규 주문과 주문 잔고의 급격한 감소를 볼 때 업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독일 그리고 유럽과 달리 영국의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9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9로 나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S&P 글로벌의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데이터에 대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마킷이 집계한 미국의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5.4로 예측치와 이전치에 거의 부합했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균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또 주요 경제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일정 바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은 메인은 드린 대로 PC죠. PC 지표가 일단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21시 30분인데요. 여기 조금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21시 30분입니다. 21시 30분에 우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죠. PC 발표가 일단은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쟁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리긴 할 건데 인플레이션 전쟁이라고 저는 일단은 표현을 하는데 이 인플레 전쟁은 일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2%대까지 일단은 물가가 내려온다 한들 연준에서 얘기하는 2.0%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2.0%까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전 앵커님께서 주요 경제 지표, 경제 기사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은 페드에서도 물가 지표로서 최1순위로 일단은 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거 일단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이제 조금 오타가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건축 승인 건수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일단 요게 있고요. 이 시간 일단은 제가 수정을 해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한 다음에 내일 오전에 바로 여러분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GDP 추정치 일단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매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추정치, 그 다음에 바로 10시 반 뉴욕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일단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 될 거고요. 금요일도 PC가 있기 때문에 21시 30분입니다. PC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좋은 매매 환경이 일단은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시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매매 지표 일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 지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성견 마스터님 출연을 못하셨고 오래간만에 다시 오신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해외 선물계 1타 강사다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기본적 분석 굉장히 잘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 짚어주셨고요. 또 이 밖에 우리가 어떤 부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짚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제조업 PMI는 예측치를 하회했으나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인지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2% 정도 상승한 20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된 지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8월에 PCE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PCE가 2.3% 그리고 내년 말에는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 가격의 동향인데요.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또 미 대선 등으로 인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실제 분석가들은 올해 말까지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600달러, 그리고 2025년 중반까지는 금 현물 가격이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오늘 라파엘 보스틱 총재와 굴수비 총재를 시작으로 내일은 B컷 금리 인하에 반대를 제기했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가 발언을 하고요. 또 목요일에 열리는 제10차 미국 재무시장 회의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총재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 등이 발언을 합니다. B컷 금리 인하의 배경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인데요. 오늘 발표된 PMI부터 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등 경제 지표가 경기 연착륙 기대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시장 랠리는 시험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 후보 간의 접전도 시장의 민감도를 키울 수 있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스터님 이번 주에 짚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오늘 또 발언을 했고 또 지난주에 월러 의사도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5가지 이슈에 관해서 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이제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네. 일단 그거를 일단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단 잠깐만 좀 볼까요? 네. 나스닥 차트 일단은 보면 자, 7월 11일이네요. 7월 11일 날 2983포인트 찍은 다음에 지금 하락했다가 전고 라인을 향해서 일단은 또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소위 얘기해서 올리려는 자와 올리려는 세력들과 내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파란색 선이 5일선, 이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일단은 나올 건데 지금 고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죠. 뭐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일단은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 매매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매매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튄다라는 일단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HTS 상으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이 틱수가 뭐 4개, 5개, 10개씩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현상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이고 버티지 않으면 조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면 안 되잖아요. 손절은 꼭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 그리고 어려운 매매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기는 한데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5일선과 21선 정배열로 일단 되어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거든요. PDP 잠깐만 좀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고가 찍었고요. 고가 찍었고 내려오고 조정받고 다시 이제 금리나 버프 타면서 위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조정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정 구간. 일단 PC 발표가 있어요. 예,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짚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좀 힘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PC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별 3개짜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맞는데 어차피 이거는 소폭 일단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폭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정고 라인까지 과연 올 것이냐.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기는 한데 박스장을 연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노동지표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금리 인하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 이슈 소화를 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일단은 준비한 게 요건데요. 비컷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금 만든 용어기는 한데 비컷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 인상 요거는 여러분들 뭐 경제 용어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인상을 스텝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그리고 인하를 이제 컷이라는 용어를 조금 쓰기는 합니다.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올리는 거를 뭐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뭐 빅 스텝, 그죠? 자이언트 스텝. 요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같은 경우에는 0.25, 빅은 0.5, 자이언트 0.75, 이렇게 일단 씁니다. 그래서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이비 컷, 빅 컷, 자이언트 컷 이렇게 일단은 쓰는데 지금 0.5%를 내렸기 때문에 빅 컷이다. 요런 용어를 일단 쓴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제 용어 아닙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빅 컷의 메시지라고 제가 일단 좀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2주 전, 3주 전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찬 방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0.5% 안 내린다, 0.25% 내린다. 그렇죠? 예, 완전히 제 예상을 빗나갔고 사실은 0.25% 내린다에 한 표를 던진 전문가분들, 이코노미스트들 굉장히 좀 많은데 빅컷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견 선생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러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웃으시기보다는 과연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비 컷, 그러니까 0.25% 내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왜 0.5%를 내렸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주셔야 돼요. 맞죠? 예. 누가 0.25 내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것보다는 그럼 왜 0.5%를 내렸느냐? 과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왜 0.5%의 카드를 꺼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쌓으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컷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0.5% 일단은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정을 며칠 받았지만 일단은 오르고 있어요. 다우 S&P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끌고 있죠. 주식시장 훈풍이라고는 하는데 진정한 훈풍인지는 잘 모릅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 지수가 지금 중요한 지수가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일단 배경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2명의 위원 중에 11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몇 프로를 할 것이냐가 중요했지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진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미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설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자, 그러면 과연 몇 프로? 0.25%를 내릴 것인가 혹은 뭡니까? 0.5%를 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0.25%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0.25%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는 그 전 영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아니 틀렸는데 왜 영상 봐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0.25%를 내릴 거라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 분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큰 값어치는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0.5%를 일단 내렸어요. 11명이 일단 찬성을 했고 자, 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2020년 3월 이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4년 6개월이죠. 약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하는 없었고요.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을 했고 2022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해서 요것도 약 뭡니까? 2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일단은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쟁을 일단은 조금은 수그러뜨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왜 페드는 0.5%라는 우리가 이제 빅컷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를 왜 단행을 했느냐? 자, 요거는 연준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뭘 유지해요? 미국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자, 미국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 미국 페드,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예요. 맞죠? 예,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시그널이 있겠죠. 시그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뭐예요? 제가 어느 시장에 최종적으로 끝판왕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어떤 상황을 추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진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업률. 두 번째 뭡니까? 비농지표. 그렇죠? 고용에 관한 비농지표 그리고 실업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게 뭡니까?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지표.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가장 확실히 줄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자, 물가 다시 쓸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죠? 물가, 고용이에요.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잡혔죠. 표면적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CPI 기준으로 2년 전에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지표가 지금은 뭐예요? 2.67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수정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 상황 지금 어떤가요? 고용 상황. 일단은 실업률은 자 표면적인 지표만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자, 실업률 보죠. 4.2%예요. 실업률 4.2%입니다. 비교 한번 일단 두 가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가 활기칠 때는 10% 됐습니다. 10% 넘었습니다. 15%까지 갔어요. 약 15%. 근데 지금 뭐예요? 4.2%. 자, 두 번째, 4%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미국은 실업률 4%가 뭡니까? 완전 고용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잡의 질, 그러니까 일거리의 질을 따지지 않고서 완전 고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완전 고용이고 그게 표면적으로 4%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 지금의 실업률은 4.2%다. 그럼 뭡니까? 완전 고용이랑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질을 따지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일 시켜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미국의 상황.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를 지키고 싶겠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은 어때요? 고용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지금 안정적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한 상태예요. 표면적으로는. 따라서 미국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이 있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최종적으로 미치는 게 고용시장이다. 그러면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은 어떻게 돼요? 낮아질 겁니다. 이게 더 넘어가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낮아질 것이고 뭡니까? 기업은 구조조정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가기 위해서 뭡니까? 시장에 돈을 풀려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다. 이게 비컷의 이유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그렇죠? 예. 왜?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 부작용이 깊을 것인지 얕을 것인지 그 차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노랜딩, 부작용이 아예 없을 것이다. 요거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뭡니까? 연착륙이죠. 연착륙. 조금 오는 거. 그냥 실업률 조금 높아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일단은 우려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 상황 악화를 염두에 둔 선제 조치다라는 겁니다. 선제 조치에 여러분들 별표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는 그 경기 사이클에 지금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경기 사이클은 뭡니까? 1, 2, 3, 4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요, 여기. 고용이 낮아지고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단계. 그래서 지금 이게 와야 돼요. 사이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선제 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페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페드에서 세 가지를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선제 조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따라서 비컷의 이유 0.5%를 그냥 내려 꽂은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거를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 지금 환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까? 오늘 주식시장 어땠나요? 엄청나게 오르나요,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여러분 현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대감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됐어요. 왜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금리 인하는 해요. 무조건. 그 시기와 폭,
그리고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그 문제일 뿐 전부 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현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식은 많이 오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B컷을 왜 했느냐? 우리는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을. 왜 B컷을 할 수밖에 없느냐? 실업률과 고용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지표들도 많지만 비농지표. 다른 지표들을 다 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게 전부일까? 아니겠죠.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있죠. 네.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죠. 좀 재밌게. 가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을 연준은 보고 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감지를 했을 거다. 어떤 시그널? 노동시장이 앞으로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것 같다는 시그널.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용시장이 조금 약화될 것이다. 그 시그널을 빨리 캐치했다. 이번에는 빨리 캐치했다. 자, 왜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파월이 늦었습니다. 근데 파월이 늦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5년,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명명을 한 경제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40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이면에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어떤 이면에 혹은 물가 지표 혹은 소비 지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가, 소비, 노동 지표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특히 소비 지표 저는 노동 지표 플러스 소비 지표라고 조금 짐작을 합니다. 소비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장은 고용이 떨어지는 어떤 시그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선제 조치로 0.5%를 내린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굉장히 빨리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근데 이번에는 더 늦어지면 완전 경기가 박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지표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 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그널을 당연히 간파했겠죠. 이거 뭐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0.5%를 그렇게 내렸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현재 미국의 실업률하고 비농지표 요것만 조금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4.2%인데요. 자,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일단은 오르고 있다. 실업률은. 그 다음에 비농 같은 경우에도 예측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실선으로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표가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일단은 점도표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올 연말까지 약 4.4%입니다. 4.4%. 자,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얼마죠? 한국은 3.5%입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일단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스프레드를 이 차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올 연말까지 약 4.4% 점도표에서 일단은 전망을 합니다. 4.4% 정도 일단은 점도표에서 전망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잖아요. 4.4%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0.25씩 내리거든요. 0.25씩 내리고 지금 올해 FOMC가 2번 남았습니다. 11월에 한 번 남았고요. 12월에 FOMC가 한 번 남았어요. FOMC가 뭡니까? 금리 결정. 금리 결정하는 걸 FOMC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올해 2번 남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4.4%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5.0에서 4.4%가 되려면 뭐 0.6 떨어져야 되죠. 그죠? 0.6 떨어져야 됩니다.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2번 정도 0.25를 떨어뜨리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한 번 정도 뭡니까? 0.5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9월 달에 일단 0.5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11월에 0.5를 떨어뜨려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이것도 지금 뭐가 뒷받침된 거예요? 이것도 힌트를 다 줬죠. 어디에서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혹은 이거 룸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오전에 또 공개 방송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금리가 0.25에서 뭡니까? 0.25에서 5.5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예요?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풀려면. 시장에 돈을 풀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룸입니다. 공간. 자, 그래서 올 연말까지 4.4% 일단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한 번 내지 2번, 0.5 정도 그로스로 총합 0.5% 정도는 충분히 내릴 가능성 많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5.0%이기 때문에 4.5%까지 일단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1회에서 2회 정도는 충분히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에는 3.4. 그러면 여기에서 1루 가고 3.4에서 2.9까지 이렇게 일단은 갈 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요. 예전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는 당분간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할게요. 당분간 굉장히 힘들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 2025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거 당연히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는데 일단 올 연말까지는 한 번 내지 2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해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4.5% 기준금리에서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전번에도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가 3.5%죠? 3.5%고 그 미국이 이제 4.5%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격차 스프레드가 1.0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금리를 인하 안 하고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현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현물, 주식은. 현물은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유추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비컷에 대한 의미, 그죠? 비컷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의 소스를 타고 펌핑을 하느냐예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생각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반영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이면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보셔야 된다. 인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뭐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이번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발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전망 및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9월 FOMC에서 B컵 금리 인하를 한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냉각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향후에 또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골든크로스 지역이어서 현재는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왜 관망 사인 드셨을까요? 매수는 매수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5일선하고 21선하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양봉 일단은 뜨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수를 고를 것인가 매도를 고를 것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일단은 골라야 되기는 하는데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단타 위주죠. 월물이 있기 때문에 단타 위주입니다. 단타 위주라고 하면 분봉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매매할 구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게임 플러스 뭡니까? 어떤 로직에 의한 세력들의 슈퍼컴퓨터의 로직에 의한 이런 게임이다라고 하면 요거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많이 올랐으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매도 심리.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뭘까요? 여기에 이제 선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그렇죠. 네. 빙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심리. 플러스 이거 전고 라인까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끌고 가야겠다. 매수를 더 집어넣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구간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독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2023년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내리려는 자, 매도 치려는 자와 그래, 아직도 그냥 매수다, 고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하는 것을 사실은 실전 매매에서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고 여기 보면은 오늘도 거의 이제 피레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정도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개인 매매 영역은 아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력 형님들이 노시는 잔치에 우리가 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세력 형님들이 노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관망하면서 다른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다우나 골드 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굉장히 어려운 나스닥이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좋으시고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선별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와 매도 포지션 충돌이 강한 지점이다. 추후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관망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계속 상승하면서 11시 2분경 71.81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71.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구간은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아시아장 시작하는 오전이죠. 오전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전 시간하고 이제 유럽 시간이 있습니다. 유럽 시간도 근데 4시, 5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빨라졌거든요, 요즘엔. 하여튼 유럽 시장 4시 그리고 미국 시장 10시 반 정도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5일선과 21선을 전부 다 나왔어요. 예, 전부 다 뚫고 일단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뉴스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본적 분석 지금 밑에도 자막 나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일단은 싸우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을 전부 다 이탈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정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단 지금 시간은요. 지금 주요 시간은 아닙니다. 주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9시부터 거의 이제 12시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주고 그죠? 매수 쪽으로 지금 그래도 한 70틱 정도 추세를 주고 발산 뒤에 차트는 항상 수렴과 발산의 연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산을 한 다음에 지금 수렴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가 21선 터치하는 지점이나 눌림목에서 일단은 매수 방향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보실 수가 없고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5일선 기법이나 아니면 21선 기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그 부분 그리고 21선을 터치하는 그 부분의 캔들 등등 5일선과 21선 같은 경우에 5일선과 21선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아직은 보지 마시고 그런 기법들이 나왔을 때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일 선물 일봉상 매수 사인 줄 수 있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대응 시점은 맞선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간 관계상 금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금 선물 전략입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11시 29분경 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네. 네. 일단은 계속 고해야죠. 예, 매수 쪽을 일단은 고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니 금리 인하가 됐는데 왜 골드가 계속 오를까요? 아무래도 네. 혹시 네, 주식이나 금 이런 안전자산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항상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나한테 주는 이자가 줄어들겠죠.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러면 시장은 돈을 어디다 쏠까요? 금리 시장에 쏠까요? 아니면 뭐 골드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쏠까요? 골드 시장에 쏘겠죠? 네. 골드 시장에 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 제가 화두를 던져 드릴게요. 기본적 분석이 왜 중요하느냐? 골드는 계속 오를 겁니다. 조정을 받겠죠. 근데 골드는 계속 올라요. 왜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시장의 돈은 어디로 가요? 금리 시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골드 시장으로 갑니까? 골드 시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달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000달러 허상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눌림 조정 줍니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뭡니까? 매크로 시장 분석에 의해서 금리 시장에 갈 돈들이 골드 시장 온다라고 하면 골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맞선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선님하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또 하단에 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는데요. 9월 FOMC에서의 빅컷은 고용 악화와 그리고 소비 둔화, 즉 경기 침체 위험을 감지한 선제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습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남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총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봉상 현재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골든크로스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 이슈로 단기간 큰 상승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또 노동지표와 CPI 발표 전까지 박스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니 일본 기준으로 매수는 맞지만 20일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